안녕하세요, 매직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찍고 나서 그때만 해도 저수지들이 얼음이 다 안 녹아서 힘든 낚시였는데 그새 얼음이 다 녹고 이제 개장 소식들이 막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날씨는 좀 풀렸는데 아직 수온은 좀 찬 상태이기 때문에 낚시하는데 얼마나 괜찮은지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경원 FMB 필드 스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필드 스텝에는 조금 여러 방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미디어 스텝도 있고 모니터 스텝도 있고, 저는 지금 경기낚시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경기낚시팀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히트다이트 채널과 마약붕어로 많이 알려져 계시는 이준열 프로님께서 경원 FMB 브랜드 마스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준열 프로님께서 직접 교육을 하시고 주기적으로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성에 있는 관리 낚시터로 출조를 했는데요. 관리 낚시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조사분들이 몇 분 계신데 고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 관리 낚시터에서 낚시를 해본 게 아마 작년 겨울에 잠깐 해본 거 말고는 없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관리실 옆쪽에 새로 생긴 특실 2인실입니다. 여기 특 2인실 같은 경우에는 좌우에 문이 있어서 옆에 있는 칸하고 연결이 되게끔 다 돼 있어서 여러분이 오셔도 같이 얘기하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낚시를 하실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도 스탠드 에어컨으로 큰 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난로도 이제 난로 틀 일이 별로 없겠지만은 난로도 대형 난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여기서 낚시를 한번 해보고요. 오늘 주제는 주제라고 얘기할 건 없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하게 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나 시행착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고민거리가 되게 많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떡밥을 개고 채비를 다 준비를 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관리 낚시터에서 사용할 떡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다시피 3월달부터는 배합법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배합법을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뉴 아쿠아 3합을 사용하는 건 똑같은데 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X를 한 컵 반을 넣고요. 김밥은 한 컵, 블랙을 반 컵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월달, 6월달까지는 이렇게 배합법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집어제로 향버거 대신에 맛고소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차후에 향버거하고 맛고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낚시를 하면서 드릴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한번 떡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다 나가지를 못했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나가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배합법을 만들 때 소비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하게 정량으로 항상 계량을 해서 물도 정량으로 사용을 하고 해서 사용하시기 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정량을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깎이라고 하면 넘어가지 않을 정도, 계량컵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X가 한 컵 반이고요. 김밥이 한 컵, 블랙이 반 컵입니다. 반 컵. 요렇게 양이 조금씩 바뀐 겁니다. X가 한 컵 반, 블랙이 반 컵, 김밥은 한 컵. 실질적으로 먹이 역할을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X가 교잡종을 겨냥해서 만든 어분이죠. 그리고 김밥은 반복 입질을 유도하기 위해서 해조리 성분이 들어가 있는 성분을 쓰고요. X가 제일 비중이 가볍습니다. 그 다음에 김밥이 가볍고요. 그 다음에 블랙이 조금 무거운 편인데, 블랙을 좀 사용하는 이유는 들어와 있는 고기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묶어두는 역할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잘 섞어 주시고요.
입자가 고루고루 섞이지 않으면 나중에 한 군데 쪽에 뭐 떡집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잘 섞어주시고 물은 2컵 반을 넣습니다. 2컵 반이요. 손에다 물을 조금 묻히시고 잘 저어서 섞어줍니다.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냥 물만 부어놓고 놔두시면 한쪽에 물이 나중에 들어가게 돼서 떡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흥건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주고 숙성을 시키면 다 잘 먹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U333을 한번 다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U333은 지난번까지만 해도 향버거를 사용을 했는데요. 오늘은 맛고소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하고 블랙하고 김밥을 한 컵씩 넣고요. 맛고소는 오늘은 333으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서 3컵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고요. 잘 섞어줍니다. 아직은 물이 차서 숙성하는데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됩니다. 맛고소는 그 향버거처럼 점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숙성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잘 섞어주고요. 물은 3컵이죠. 오늘은 떡밥을 이렇게 사용해 볼 거고요. 먹이형 떡밥으로 뉴 아쿠아 삼합 이거 봄 버전이죠. 요거는 숙성이 되면 오레오 글루텐으로 25cc 도포를 해줄 예정입니다. 일단은 떡밥은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고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밥은 좀 전에 방 안에서 갰습니다. 바깥에가 조금 쌀쌀해서 숙성이 빨리 되라고 안에서 갰고요. 아까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 낚시터는 한 3,000평 정도의 아담한 저수지입니다. 1인실 자대나 2인실 자대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3월 14일 날 개장을 한다고 하세요. 사실 뭐 365일 돌아가는 낚시터이기 때문에 개장이 뭐 큰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3월 14일 개장하는 날 고기를 2톤을 방류를 하신다고 합니다. 2톤이면 어마어마하죠. 안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리낚시터 사장님께서 주중에도 방류를 되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겨울에도 꾸준히 방류를 계속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장날에는 특히 다 2톤을 방류하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찾아오셔서 손맛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용할 채비를 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채비는 이국한 외대로 사용을 했고요. 수심이 지금 대략 한 3m 후반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찌는 원테이크 나노찌 2호 65cm 4g짜리 찌죠. 4g짜리 찌를 썼고 채비는 원테이크 홀더에 오링으로 조절을 했고요. 봉돌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미세 오링으로 무게 조절을 했고요. 와이어는 180cm짜리 사용을 했습니다. 수심이 좀 있는 편이라 180cm짜리 사용을 했고 와이어는 신형 요번에 새로 나온 튜브 탑이 들어가 있는 신형 와이어가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던 그냥 와이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대는 7호를 사용을 했고요. 일단 낚시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 진행을 하면서 채비가 변경이 될지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333을 조금 투여를 해보면서 중간중간 먹이형 떡밥으로 터치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터치가 없는 것 같으면 계속해서 333을 좀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이 따뜻해져 가지고 시즌이 돌아왔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지져놓고 그냥 놔두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물론 그렇게 해도 고기는 잘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온이 차기 때문에 집어제를 충분히 이용을 해가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3을 일단 좀 넣어보고 그리고 나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완전히 점 입질을 깠네요. 지금 저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뭘 이렇게 때리는 소리가 하도 세가지고 좀 애들이 예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아니면 시간이 그래서 그런지 입질이 지금 되게 조금 약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그냥 준수하네요. 이렇게 크지는 않고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히트. 요거는 좀 힘을 좀 쓰는데. 자, 지금 채비는 딸깍 맞춤에 오링을 추가를 했다가 너무 지금 입질이 예민한 것 같아서 지금 오링을 다시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딸깍 맞춤에 세목을 놓고 낚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입질이 지금 아직은 되게 잘 올리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보다는 조금 입질이 좀 낮죠. 참질할 만한 타이밍이 충분히 돼서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주제에 대해서 조금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낚시를 시작을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되게 오래됐는데 편대낚시나 유로터 낚시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를 않아서 그 사이에 제가 되게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조금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채비 문제입니다. 채비. 과연 채비를 어떤 걸 써야 되냐. 그리고 두 번째는 컨셉 잡는 거죠. 컨셉.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 이런 입질이 오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내가 해보면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컸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떡밥입니다. 떡밥을 과연 어떤 떡밥들을 사용을 해야 되나, 그런 물성을 얼마나 줘야 되고 크기는 얼마나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낚시할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는데 채비는 채비에 대해서만 좀 먼저 얘기를 드리면 지금 또 입질을 하네. 채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각 조구사마다 채비를 만들 때 반드시 목적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들이 있는데 대부분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이런 채비를 쓰면 100마리 잡는다, 200마리 잡는다, 이런 채비들이 이 낚시터에서는 잘 먹힌다, 뭐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 채비를 구매를 하실 때 성향이나 특징이나 이런 걸 보시고 나하고 내가 낚시하는 스타일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 뭐 경원 F&B 필드 스텝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원테이크 채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원테이크 채비를 사용하게 된 게 필드 스텝이기 때문에 사용했다기보다는 저한테는 이게 되게 심플하면서 낚시하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채비가 아닌가 해서 사용하는 게 더 큽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찌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 뒤에 다음 영상에서 채비에 대해서 좀 더 입문하시는 분들이 수월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용법이나 설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그 원테이크 찌에 대해서 조금 잠깐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고기를 한 마리 더 잡아보고 그리고 나서 차차 이제 잡으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안 나온다.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나노 입질이었죠. 완전 점입질 가는데 바닥이 그래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한번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기는 아주 깨끗하고 좋네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죠? 이거 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테이크 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요. 처음에 저 낚시를 본격적으로, 편대 낚시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찌를 참 어떻게 사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옆에 주변의 지인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찌나 아니면은 낚시가게 가서 요즘에 뭐 많이 써요 이렇게 물어보면 추천해 주시는 걸 쓰는데, 찌를 선택을 할 때 일단은 조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찌가 가지고 있는 순부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순부력이라고 하면은 그 일반적으로 찌를 구매를 하면 부력이 써 있죠. 부력이,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원테이크 찌 같은 경우에는 부력이 4g이죠. 지금 65cm짜리가 4g인데 실제 무게를 재보면 무게가 4g은 아니겠죠. 다 틀립니다. 틀린데 예를 들어서 찌 순수 무게가 1g이다. 근데 부력이 3g이에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순부력이 300%가 되는 겁니다. 300%. 그럼 순부력이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순부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밑에서 미세한 움직임에도 찌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이 올라오게 되고 반응을 하게 되는데, 저희 원테이크 찌의 경우에는 65cm짜리 찌가 케미꽂이에 주광케미나 케미를 꽂지 않은 상태일 때 300% 정도 됩니다. 주광케미를 대략 한 0.15g짜리를 사용을 하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0.15g짜리 주광케미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유는 전자케미가 가벼운 게 0.15g짜리가 저희 사용하는 게 있어서 그거랑 무게를 맞추려고 0.15g짜리를 사용을 합니다. 0.15g짜리를 주광케미를 달고서 계산을 해보면 순부력이 280% 정도 나옵니다. 그럼 어떤 찌들은 순부력이 300%가 넘는 것도 있고요. 350%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찌들은 순부력이 100%, 120%, 140%, 뭐 150% 이렇게 순부력이 낮은 찌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순부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찌가 좋으냐? 그렇지는 않죠. 그런 건 아닌데, 각 채비마다 사용하는 활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순부력이 낮은 100%대 찌를 가지고 겨울에 저수온기 때 입질이 되게 약한 상황일 때 사용을 하면은 챔질하기가 정말 힘들죠. 입질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표현이 또 똑같이 약하게 되니까 힘들게 되죠. 오히려 순부력이 높은 찌가 저수온기나 아주 입질이 미약할 때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여름에 활성기 때는 순부력이 너무 높아버리면은 잔입질까지 다 표현이 쭉쭉 올라와 버리니까 헛방이 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찌의 경우에는, 원테이크 찌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제작할 때 반발력하고 정직성이라고 그러죠. 그냥 그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주는 그 비율을 6대4 정도로 맞춰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간에 적당히 사용할 수 있게끔, 내가 채비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그 부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 원테이크 채비를 사용하실 때는 원테이크 채비하고 원테이크 찌 자체가 워낙에 궁합이 잘 맞아 있는 상태로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고기를 조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고기가 사이즈는 큰 거 같지 않은데 힘을 되게 많이 쓰네요. 여기 수심이 깊어서 그런지 오전에는 입질이 좀 약해 보여서 그냥 딸깍 맞춤 상태에서 쇠목으로 낚시를 해서 몇 마리를 잡았는데요. 지금 입질하는 패턴을 보니까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기부터 보여드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대를 8호로 바꾸고 지금 오링이 하나씩 들어가서 지금
폴더에 오링이 미세 오링 0.02짜리 2개가 들어갔고요. 그 편대에는 처음에 무게 조절할 때 오링이 들어가 있던 것 중에서 0.1g짜리 오링 하나를 편대로 내려서 7호를 8호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0.8g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바닥이 좀 안정적이 되니까 찌워림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이 약간 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속대류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일부러 편대 무게를 좀 늘려봤는데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좀 더 확인해보고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네. 히트. 동료 스텝이 와서 지금 점심을 먹고 떡밥을 다시 갠 다음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잘 나오네요. 고기가 얘는 조금 입이 아픈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채비는 그 기존에 하던 상황에서 변화를 주지는 않았고요. 지금 오전보다 좀 더 활성도가 좀 좋아진 것 같아서 오링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딸깍 맞추면 오링이 3개가 들어가 있고 3개 중에 하나는 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대 총 무게가 0.822g입니다. 총 0.82요.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마디 올리더니 그냥 빨고 들어가 버려요. 지금 날씨가 오후에 비가 예보가 돼 있어서 지금 점점 구름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정읍은 됐는데 표현이 좋지가 않네요. 지금 채비가 조금 무거워진 것 같아요. 조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기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낚시를 제대로 시작하고 나서부터 있었던 시행착오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가 오기 전에 간략하게 조금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고민거리가 뭐였냐면 채비였는데 처음 편대나 유료낚시터로 전화를 하면서 채비를 도대체 뭘 써야 되나 이걸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보통 조그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채비들을 살려고 그러면 봉돌도 종류별로 다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채비를 바꿀 때마다 막 한 7, 80만 원씩 막 6, 7만 원씩 6, 70만 원씩 막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투자를 계속 했던 건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정보가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서 채비를 선택을 하실 때 그 나머지 2가지 고민거리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채비를 선택을 하실 때 내가 평상시 때 낚시를 즐겨하던 방식이나 나하고 맞아떨어지는 방식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차분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비를 구매를 하실 때 저처럼 막 한 회사 거를 그냥 와자장창 있는 대로 그냥 준비할 거 다 해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맛배기로 가볍게 한두 개 사셔서 한번 써보시고 나하고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강선채비든 뭐 와이어든 뭐 합사든 간에 본인하고 맞는 낚시 분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구매를 하셔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고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컨셉 문제가 고민이었는데 컨셉은 채비하고 직결돼 있죠. 근데 제가 그 필드 스텝으로 활동을 하면서 배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어떤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그 표현에 대해서 채비를 무겁게 하냐 가볍게 하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부분이 되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바닥 상황이나 떡밥의 물성이나 크기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질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다고 해서 오링을 추가하거나 찌탑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같은 표현으로 보이는 부분이 무거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가벼울 수도 있기 때문에 컨셉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한동안은 같은 채비로 오랫동안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한 채비를 가지고서 찌도 마찬가지죠. 다 연결되어 있는 그 채비들을 한 가지 종류를 선택을 해서 그걸로 좀
지그시 오래 낚시를 하시다 보면 어떤 패턴들이 일정하게 보이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가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채비를 바꿔도 응용력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건 채비 선택이겠죠. 그래서 컨셉을 잡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들 얘기를 들으시는 것보다는 직접 자기가 한 가지 채비를 사용을 하면서 오랫동안 상황을 보시고, 때로는 뭐 추를 추가한다든지 바꿔본다든지, 그래도 입질 표현이 똑같아 그러면은 뭐 바닥 문제를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고, 떡밥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잡아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떡밥이었는데요. 떡밥, 저희 브랜드 마스터이시는 그 이준열 프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시죠. 낚시의 파랄이 떡밥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낚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되게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떡밥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근데 쉬운 방법이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준열 프로님도 마찬가지시고, 저희 필드 스텝 중에 경기 낚시팀 같은 경우는 유튜브 활동들을 다 대부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배합법에 대해서는 안내를 수시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따라가셔도 50%는 성공하고 가실 수 있다. 요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뉴 아쿠아 3합도 장시간에 걸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한 군데에서만 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은 낚시터에서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의구심을 안 갖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밥의 물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조건대로만 사용해 주시면 떡밥에 대해서는 고민거리가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하고 나서 고민거리였던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채비 선택이겠죠. 그 다음번 영상에는 제가 해결을 한 채비, 결국에는 원테이크 채비일 텐데요. 원테이크 채비를 사용하고 싶으신데 사용하시는 방법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셔가지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원테이크 찌를 비롯한 모든 채비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번 영상을 좀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낚시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비가 올 것 같아서 비 오기 전에 몇 마리라도 좀 더 보고, 만약 여건이 된다면 밤낚시 비 오는 날 좀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비가 오면 잘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막 넣자마자 계속 반응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밤낚시를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너편 쪽에 좀 손님들이 계셔서 그러면 또 채비를 좀 변경을 해야 돼서 일단은 낚시를 좀 더 진행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쫓죠. 그냥 꼼뻑 하더니 그냥 빨고 들어가 버리네요. 이번에 사이즈가 조금 되는 게 나왔습니다. 알았어. 잠깐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마. 알았어. 미안해. 편집해 주십시오, 편집. 네, 이렇게 해서 한 마리 더 잡았고요. 지금 채비가 약간 무거운 것 같아서 오링을 하나 빼고 다시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해보겠습니다. 히트. 오우, 얘는 막 힘을 써. 12시 정읍에 걸렸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죠? 고기도 깨끗하고요.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점심 먹고 나서부터 입질이 조금 바뀌어서 하단 편대는 0.8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단에 내렸던 오링은 빼고 지금 딸감 맞춤에 오링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홀더에 하나 들어가 있고 편대는 그대로 8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계속 해보겠습니다. 히트. 요번에는 한 2마디 정도 올렸죠. 이렇게 나왔고요. 계속해서 더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카메라 만지는 사이에 그냥 몸통 거의 다 찍을 뻔했네요. 아이고. 역시 그 소문으로만 듣던 관리 낚시터가 맞네요. 참 잘 나오네요, 지금 고기가. 지금도 이렇게 잘 나오는데 2톤을 방류하신다니까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비트. 요번에는 그냥 이쁘게 올렸네요. 사이즈가 아담한 고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마야. 미안해. 구름이 많이 끼어가지고 지금 찌가 잘 안 보이네요.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결이 살짝 있어서 어두워지기 전에 좀 더 잡아보겠습니다. 히트. 입질 표현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한 2마디 정도 올렸는데 고기는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크지는 않은데 또 떨어뜨릴라 이렇게 나왔고요. 떡밥을 지금 규만 살짝 잡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풀어지게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계속 해보다 보니까 약간 힘을 줘가지고 조금 지져놓는 것보다는 이 패턴이 훨씬 더 빠르고 입질이 지금 애들이 좀 한번 흡입했을 때 그냥 바로 그냥 입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잘 풀어지도록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계속 그렇게 지금 해서 지금 연장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계속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비를 바꿔서 전자찌로 바꿔서 채비는 했는데요. 지금 비가 오기 시작을 했는데 바람이 지금 안으로 다 들이쳐가지고 카메라도 접고 이구미로 설치를 했는데도 지금 비가 다 들이쳐서 일단은 조금 쉬어보고서 다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채비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찌는 저희 경원에서 테스트 중인 원테이크 전자찌입니다. 70cm짜리고요. 조만간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테이크 전자찌를 사용을 했고 하단 채비는 아까 사용했던 대로 현대는 8짜리를 쓰고 와이어는 180을 쓰고 그렇게 해서 찌맞춤을 해서 지금 일단 던져는 놨는데요. 지금 다 젖고 있어서 아무래도 낚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쉬었다가 다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죠, 지금. 예. 자동빵입니다, 자동빵. 자동빵이에요? 지금 화면상에서도 보셨을 텐데, 그냥 떡밥을 갈아주려고 했는데, 자동빵이 됐네요. 지금 뭔가 채비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비가 이렇게 되게 많이 오는 건 아닌데, 바람이 조금씩 불어가지고 지금 낚시하는 이 앞쪽으로는 다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옷도 다 젖었고 카메라도 지금 비가 좀 들이쳐가지고 조금 젖고 있어서 낚시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밑에 카메라 선들도 지금 물이 조금씩 고여가지고 젖어 있어서 일단은 한 마리만 한번 잡아보고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히트. 이자. 자,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비가 또 그치는 것 같더니 또 비가 또 오기 시작했네요. 또 오는데 지난번 영상 그 성주리에서 밤낚시를 할 때 날이 엄청 추운데다가 얼음이 막 얼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오늘도 밤낚시가 이렇게 쉽지는 않네요. 쉽지는 않은데 욕심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가리낚시터가 지금 고기들이 잘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젖어서 지금 낚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지금 바람이 조금 잦아든 것 같아서 한 마리만 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잡아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고기가 너무 작아서 사이즈가 좀 있는 거 한 마리만 더 잡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히트.
히트. 어우, 찌올림 요번에 괜찮았죠. 사이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오, 빵이 그냥 어마어마하죠. 낚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낚시를 하면 고기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비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옷이 다 젖어서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 전화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제가 멘트를 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마 편집하시는 분이 좀 애를 먹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조금 오늘 낚시에 대해서 좀 정리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관리 낚시터에 오늘 출전을 했는데 관리 낚시터 조항사항을 보니까 조금 무겁게 쓰셔도 손맛 보시는데 지장이 없으실 것 같고요. 14일 토요일이죠. 개장을 하시는데 고기를 2톤 방류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오시면 이벤트로 선물도 주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제가 낚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어려웠던 상황들에 대한 그 고민들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채비하고 그 다음에 컨셉 잡는 거, 그 다음에 떡밥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채비는 각 조구사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서 만들기 때문에 그냥 디자인만 이쁘니까 이쁘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되도록이면 한 조구사에서 나온 채비들 갖다가 막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 사시는 것보다는 한 채비를 조금 꾸준히 오래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찌 선택을 하실 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순부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하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물론 제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순부력이 한 250%에서 300% 정도 내외 되는 찌가 활용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더 예민하게 쓸 수도 있고 좀 더 둔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 가질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찌 선택하실 때도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컨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비가 어느 정도 내가 정리가 돼서 한 채비로 찌도 마찬가지고요. 찌하고 채비를 한 세트로 그냥 이렇게 원하시는 걸 하나 구비를 하셔서 오랫동안 사용을 조금 해보시면서 입질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하시다 보면은 컨셉 잡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떡밥은 이제 마지막이죠. 떡밥은 저희가 필드 스태프들이 각자 다 개인 일들을 하면서 스텝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최대한 내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뭐 글루텐이든 떡밥이든 이준열 프로님 지휘 아래서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드리는 배합법의 경우에는 마음 놓고 사용을 하셔도 조과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유아쿠아 상황으로 겨울에 그 저수온기의 어려운 상황에 하우스에서도 손맛을 충분히 봤고요. 얼음이 얼어있지만은 물낚시를 하고 있는 여러 저수지들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확실히 효과가 떡밥에 문제가 있어서 고기를 못 잡는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니까 믿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떡밥 사용하실 때 정량을 꼭 지켜주시고 물도 마찬가지고 정량을 꼭 지켜주시면 어느 정도 저희가 사용하는 거하고 가깝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원테이크 채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원테이크 채비가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게 보시면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처음에 이질감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중간에 와이어 밑으로 해서 뭐 합사가 연결되어 있다든지 뭐 사슬이 연결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뭐 관절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편대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특이하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용해 본 바로는 아주 직관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낚시하는 데에서 활용도가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원테이크 채비에 관련되어 있는 사용 방법이나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안내를 해드리고 또 좋은 방법이 있다면 중간중간 또 더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하고 다음 영상은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성주교에서 찍게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